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책으로는 266페이지 올까요? 266. 고기를 펴놓고 이제 칠판에 그리는 그림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은들한테 뭘 해줘야 된다 그랬죠?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항상 계약 체결 항상 똑같죠? 계약 체결한 건 항상 며칠? 1월 1일. 나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며칠? 3월 1일.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흰색이죠, 흰색. 흰색. 얘는 뭐예요? 얘는 연두색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게 자꾸 어제 수업해 보다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안 하는 게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흰색이 흰색. 그다음에 요거 연두색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자, 이건 뭐예요? 흰색인데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필기 하잖아요. 머릿속에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얘만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흰색을 쓰고 있다. 그럼 머릿속에 뭐만 생각해야 돼요? 대금 지급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흰색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건물 소유권 이전을 생각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은 뭘 말한다고요? 대금 지급. 자, 그다음에 이게 뭐죠? 예? 연두색이죠. 연두색. 연두색은 뭘 말하는 거냐면 건물 소유권 이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얘는 좀 이따 쓰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해봅시다. 대금 지급부터. 밑에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채권자.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채무자. 그다음 거꾸로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채무자.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채권자. 자, 이렇게 쌍무계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 채권자. 다른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 채무자. 즉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도 있고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며칠 날 하기로 정했어요? 둘 다 3월 1일 날 하기로 정했는데 이제 요 대금 지급만 따로 떼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시 둘 다 며칠 날 하기로 한 거예요? 3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대금 지급만 따로 떼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채권자. 얘는 한편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줄 뭐도 있다.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주면서 매매 대금 지급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대금 지급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 대금 지급해 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첫 출발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틀리면 안 됩니다.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을이 채무자인 건 맞죠? 을은 대금 지급 채무 지고 있는 사람 맞는데 갑으로부터 대금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매매 대금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매매 대금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줄 수 있죠. 돈 엄청 많아요. 청구 바뀌면 막 줄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돈 줄 수 있죠? 등신 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돈이 많든 바보든 간에 어쨌든 돈을 주고 나면 갑으로부터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될 사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둘 다 며칠 날 하기로 한 거니까 3월 1일 날 하기로 한 거니까 의뢰 대금 지급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액이 왔다 안 왔다? 왔어요. 그런데 갑은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을은 어떤 주장할 수 있죠? 네가 건물 소유권 이전 안 했으니까 나도 매매 대금 못 주겠다. 이런 주장을 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면 을은 언제까지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갑이 안 했으니까 을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을은 언제까지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 채무의 이행을 영원히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흰색이에요. 여기까지 흰색. 자, 얘는 뭐죠? 얘는 연두색이고 얘는 뭘 말하는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자, 그럼 이제 위에 걸 본다는 겁니다. 이거. 자, 건물 소유권 이전을만 따로 떼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액이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권자죠? 을이 채권자, 을이 채권자. 자, 이때 을은 또 한편 대금 지급해 주는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3월 1일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에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매매 대금을 주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동시에 엄연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동시에 엄연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하고 지금 연두색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자, 흰색 봐봐. 흰색은 갑이 건물 소유권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 청구한 거고, 그다음 연두색은 을이 대금 지급하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한 거니까 요 연두색의 경우에는 동시간면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간면권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두색의 경우에는 을이 매매 대금 지급한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동시간면권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동시간면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하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매매 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때 요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은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수도 있다, 없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일단 건물이 엄청 많은 사람. 그다음 바보. 그러면 이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소유권 다 이전해 주고 나면 갑은 을로부터 대금 지급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 한편 지금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뿐만 아니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액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런데 을은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갑도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죠? 네가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건물 소유권 이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의 권리 이름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갑은 언제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을이 대금 지급할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채무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영원히 거절하는 거다,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거다.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시간면권 절반은 해결한 거예요. 다시 이거 뭐죠? 흰색은 뭘로 말한다 그랬죠? 대금 지급. 그러니까 동시간면권은 뜻이 뭐예요? 그럼 이것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다시 누가 채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걸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한 거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여백에 써보도록 하겠어요. 어디냐면 266페이지에 가서 그 점 2번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거기 한 3줄 정도 쓰도록 하겠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옆에다 씁니다. 먼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일단 쓰셨어요? 자, 본인이 쓴 걸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읽으실 때 머릿속에 흰색 대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7번 보실까요? 자, 그럼 이때 동시행명권은 갑이 행사하는 거예요? 을이 행사하는 거예요?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죠.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데 그럼 이때 동시행명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갑도 동시행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도 동시행명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무자의 지위에서 동시행명권을 행사하는 거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동시행명권을 행사하는 거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흰색 봐봐요. 흰색. 이렇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채무를 쥐고 있는 을이 동시행명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다음 연두색.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뭘 쥐고 있는? 채무를 쥐고 있는 갑이 동시행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행사하고 을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적으로 누구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서 동시행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변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항변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에 오셔가지고요. 동시행의 항명권이란 쌍무계약의 양채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OX. 동시행의 항명권이란 쌍무계약의 양채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OX. O.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동시이행의 항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제가 동시행항명권 뭐 흰색이든 연두색이든 설명하면서 동시에 하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시행항명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동시에 하자라고 말하는 권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동시행항명권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하는 권리다? 거절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7번 보실까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 못 들었어요? 다시.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 O죠. O. 그러니까 이 사람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을도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동시행항명권 아까 무슨 계약일 때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쌍무계약일 때 나오는 문제라 그랬으니까 동시행항명권의 성립요건 해봅시다. 밑에 내려가시면 성립요건 3가지 나오는 거 찾았어요? 예, 암기 꼭 외웁니다. 성립요건 해당되는 거. 자,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건? 쌍무계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계약일 건? 쌍무계약일 건. 즉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어야 돼요?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쌍무계약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상대방 채무에 뭐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 다시 올까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동시행항명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나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아니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아까 흰색 봐봐. 흰색. 그 흰색의 경우에 흰색이 뭐였죠? 대금 지급이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의존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을 때 을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동시간면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요 을이 동시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갑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